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군사행동은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김정은 시대의 예비회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냥 본회의만 했지 예비회의란 게 없었거든요. 그럼 왜 예비회의를 했나? 1호 근무태세를 지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선 사령관들이 다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지금 급박하게 그 전단을 살포하는 직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되니까 화상으로 그 부위원장 한 명만 딱 데리고 다른 사령관들 뭐 군 간부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요즘 그 대세가 그렇잖아요. 국가 정상들도 화상회의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나서서 평화의 사도로 나서서 남북 간에 자칫하면 우리 여동생이 그 크게 난만하고 긴장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반도 평화가 소중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단 남한에게 한번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취소가 아니라 보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김정은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게 보류지만 전단 살포도 하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확성기는 벌써 다 걷어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남한으로부터도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다음에 미국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격은 남한의 돈으로 세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그 여파는 한국으로 하여금 내가 남북 합의를 잘 안 지킨 게 있구나. 그럼 경각심을 줬고 존재감 확실히 부각시켰고 트럼프한테도 김정은이가 있었는데 내가 좀 관리가 좀 소홀했네. 좀 대화 좀 해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김여정도 띄워주고 그리고 김정은은 평화의 사도로 뜨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종합적으로 손해본 게 없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우리를 또 우리 통일부 장관만,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신에서는 굿캅, 배드캅 나눴다고 하더군요. 누가 잡혀오면 이제 범인한테 맨 처음에 들어간 형사는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두 번째 들어간 형사는 야 앞에 사람 성질 대단해 나한테 얘기 잘하는 게 나 이렇게 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일단 맡고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달래고 이렇게 맡은 그러니까 거군요. 이게 제가 몇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김정은이 안 나타나는 게 그래도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그 희망의 끈이 굉장히 빨리 등장했는데 빨리 등장한 이유는 더 가도 북한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4단계 4개의 조치 내놓은 거 그거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뭐 목함지뢰 사건 이런 건데 그런 거 했다가는 중국한테도 욕 먹고 미국은 전략 폭격기 막 와서 막 얼른거릴 테고 우리는 전군 비상해가지고 한번 붙을래 진짜로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여정을 시킨 게 그 백두혈통 가족회의를 김경희까지 포함해서 가족회의를 해서 야 이번에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데 좀 우리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대남 강경책을 하는데 자칫하면은 강경책을 하니까 지금 대남 그 관계에서 평화의 사절 역할을 했던 김여정이 비판을 당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 비판을 해야 될 판이니까 너가 나서서 너가 앞장서서 강경책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김여정의 죄는 그로서 씻어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러는 가운데 김정은은 여기저기 저 코로나19 피해 다니다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그렇게 남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나름의 구상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 속도로 계속 달려가다가 사실 카드도 없는데 막 달려갔다가는 곤란하고 내부 속도 조절도 좀 할 겸.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류한 거지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 같은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군사행동을 갖다가 경고하거나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남아는 있는 겁니까? 일단 보류했다라는 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쭉 들어보면 자기네 수령을 모독하는 그 전단이 남한에서 날라오는데
재작년에 판문점 합의에서 상호 비방 중단하기로 한 거는 남한의 최고 그 사령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남한에서 계속 날라오더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또 날린다는 거 아니에요. 날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느냐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판문점 합의나 9.19 군사합의서나 평양에서의 합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개성공단을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말은 있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 뭐 그 도로 연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 보느냐 때문에 안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류한 이유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 눈치 보고 그 합의를 지금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그걸 계속 안 지키면은 보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다. 그리고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지금 저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본회의에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회의였으니까. 예비회의니까요. 그래서 예비회의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북한도 꼼수가 대단해요. 아무튼 뭐 포석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이제 안보보좌관, 그 회고록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안보팀이 워낙 난맥상을 보이고 또 거기에 일본까지 끼어들어가서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이번 전격적인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존 볼튼의 회고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아베는 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반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존 볼튼은 북한하고 타협은 있을 수도 없다. 폼페이오는 이거 북한한테 양보를 받아야지 동시행동 안 된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타협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쇼를 위해서 한 거다. 진정성이 없었다. 제일 진정성 있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평화와 평화체제하고 그다음에 상호 동시행동으로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자 했던 거는 한국 정부밖에 없거든요. 비록 볼튼은 우리 정부를 비난했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이 주도했고 운전자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자기들 참모들이 막은 거죠. 그게 다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의 부차관보죠. 1차 정상회담 할 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과 손을 맞잡고 간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불만사항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워킹 그룹에서 한미 공조를 하는데 그 공조가 이 대북 지원이나 아니면 제재 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공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북한 간의 남북 간의 경협을 하는데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미국이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뭐 타미프를 하다못해 타미프를 주는데 자동차로 싣고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느냐고 나를 세웠으니 이게 한미가 손을 잡고 가자 그런 게 저는 뜨끔해요. 손을 잡자는 게 제재하는데 너 왜 남북 협력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미 공조가 중요한데 긍정적 의미의 공조를 앞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부정적 의미의 한국이 미국한테 모든 거를 승인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북 간에 합의된 거는 하고 나서 미국한테 이렇게 했어. 이건 남북 간의 합의고 그리고 그게 미국한테도 좋은 거야. 남북 간의 합의가 돼서 북핵 문제에 협상에도 북한이 더 열심히 나오고 타결할 때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항상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니까 그거보다는 평화 체제를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런 거에 이제 공조를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또 뭘 하자는 것인지 이제 좀 두려워진다는 말씀이겠군요. 자, 내일은 이제 대통령께서 뭔가 내놓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 종전 70주년 6.25. 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북한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지는 비록 한국의 정부는 아니지만 한국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의 지도부를 폄훼하는 그런 전단을 살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약속하고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한마디 해주면 김정은의 체면은 살아나고 분위기가 확 좋아질 텐데 근데 지난번에 6.15 때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소통을 해가지고 뭐 협력하고 뭐 하는데 그 얘기들은 과거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걸 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중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상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합시다. 이렇게 딱 제안해 주길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거 제정해야 돼. 지금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법으로 법제화해서 이건 못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핵무기와 맞먹는 게 우리 대북 전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북한으로서는 전쟁 발동 사유로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몇몇 민간인이 한국의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의 수많은 국민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재산권도 농사 짓다가 전단 살포한다고 하면 다 피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거는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단속한다라고 하고 그것도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서 김정은의 체면을 조금만 살려준다면 다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이 남북이 북미 관계를 갖다 좀 견인해내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시 억제는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축하하거나 뭐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럴 때 남북 관계나 외교 통일 전반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현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